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에 학교 폭력이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 관련 소송 역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희섭 변호사와 함께 학교 폭력 관련 쟁점은 무엇인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우선 학교 폭력 당하면 보통 학교에 먼저 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소송까지 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우선 학교 폭력을 인지하게 되면 피해 학생은 학교나 경찰서, 그다음에 학교 폭력 신고센터 등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학교 내에서 학교 폭력 전담 기구를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은 교육청 산하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폭위의 심의 의결 절차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양측 학생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2차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쪽에서 자신도 피해자라면서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폭위 결과 가해 학생이 받은 조치가 피해 학생 측이 보기에 미흡하다든지 하면 사건은 본격적으로 민형사상 소송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 뭐 아이들의 문제이다 보니까 뭐 양측 모두 어른인 부모님이 보호자 입장도 개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민형사 절차로 진행되기 전에 보호자가 알아둬야 할 점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 사건은 보호자인 부모 등이 사실상 깊게 관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당사자 간 분리 조치도 있고 또 섣불리 접촉했다가 추가 분쟁이 발생할까 봐 좀 접촉을 자제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상대방 부모의 연락처조차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사건 초기에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불안감에 방어적으로 좀 경계하게 되는 예. 과정에서 어른 간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하셔야 되고 가장 먼저 보호자는 피해 사실 인지했을 때 자녀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셔야 됩니다. 예, 뭐 시간이 지나면은 증거 인멸이라든지 증거가 조금 뭐 기억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증거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엔 사이버 폭력이 좀 문제가 되는데 예. 만약에 SNS에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 그럼 피해자는 처음에 좀 당황해서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절차에서 증거로 쓰이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고소를 결심했다면 전문기관에 가서 해당 메시지 등 자료를 복원하는 것이 좀 안전합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맞거나 따돌림을 당한 그런 피해 사실들이 많은데 그걸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결국 피해자인 학생 본인의 진술에만 의지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또 시간이 흐를수록 당사자 기억도 희미해지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결국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지 않고 현재 내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더라도 일반 성인 간의 형사사건에 비해서는 입증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학교 폭력을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또 입증 부분에서도 더 까다롭다고 하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 측면에서는 굉장히 더 답답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따돌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신체적인 공격을 받았다면 네. 이거는 그 흔적이 보통 있기 때문에 증거 확보를 해두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그런데 따돌림처럼 심리적인, 정서적인 공격을 당한 경우에는 피해 사실 증명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 소위 은따로 불리는 은근한 따돌림, 이건 되게 교묘한 괴롭힘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피해 학생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할 때 가해 학생들이 비웃거나 트집을 잡거나 되게 공격적인 언행을 했다 했을 때 그 부분을 피해 학생이 피해 당시를 포착해서 더군다나 객관적인 증거로서 입증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 이게 실제로 발생하면은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요. 어디 뭐 예. 교실 곳곳에 모르게 CCTV를 설치해둘 수도 없고 네. 언어 폭력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좀 녹음을 하는 게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실무상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이 증거로 많이 활용되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학생이 실제로 학교나 학원에서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네. 녹음 상태도 고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부모님들 역시 녹음은 불법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녹음을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도 아하. 많습니다. 또 녹음이 있더라도 그게 곧 학교 폭력으로 직접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피해 학생도 한때
보통은 가해 학생들과 어느 정도 교류가 있고 장난도 치고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가해자 피해자가 나눠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해 학생 쪽에서도 피해 학생이 평소에 나한테 심한 욕설이나 농담을 했었다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마폭으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먼저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이건 그냥 쌍방의 농담이 지나쳤을 뿐인데 이게 좀 불거진 것 같다라고 해서 사건 본질을 좀 희석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결국 범행 전까지의 당사자들 간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 당사자인 학생들의 진술을 들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는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럴 경우 이 피해 학생의 진술이 생각보다 신빙성을 얻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두 가지입니다. 예. 우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학기 초부터 급으로서 서로 교류하고 또 장난도 치고 네네. 친한 무리가 생겼다가 멀어지기도 하고 그런 변수가 일반 사회생활처럼 많습니다. 그래서 역학관계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친했다 멀어지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평소에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게 했던 언행들이 나중에 학폭이 불거졌을 때 발췌돼서 이거 봐라 피해 학생이 먼저 가해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이건 쌍방 학폭이다. 또는 내가 사실상 먼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인 부모가 개입돼서 피해 학생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실무상 진술이 오염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부모가 악의가 없더라도 이 피해 학생이 어리거나 어리숙하고 해서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부모가 자꾸 되묻다가 이제 진술이 다소 왜곡되거나 네네네. 과장된 상태로 정리가 되어 버리면 이 진술을 가지고 나중에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갔을 때 그 진술의 그 오류가 발견돼서 좀 피해 학생이 증거 입증에 애를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평소에 이제 부모님이 무섭다 보니까 자신도 잘못한 사실이 있는데 이걸 부모님한테 그 부분은 차마 말을 못하다가 부분 생략이 돼버리고. 부분 생략이 되죠. 예. 그럼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신빙성이 깎이는 또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 아무래도 뭐 이렇게 뭐 형사, 뭐 민사 이런 과정까지 간다고 했을 때 아이 입장에서도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진술을 부풀리거나 뭐 거짓말을 한다던가 왜곡이 된다던가 이런 경우가 적지가 않을 것 같은데 보다 객관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선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최대한 신빙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아이와 편한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또 사건에서 필요한 진술은 일단 사건의 경위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법률적인 쟁점과 관련된 부분 위주로 추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모르실 경우에는 아이의 진술을 청취함에 있어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문제도 이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 위법이 섞이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증거력이 되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신이 없으시면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증거가 없다 그러면 일단 피해 학생으로서는 평소에 일기 등에다가 그날 당했던 피해 내역이라든지 그 당시의 심경을 좀 꾸준히 기록해 놓는 게 자신이 당한 피해의 일관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속성을 입증하는 데 좀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글로 남겨놓는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학교 폭력 소송 전에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부분도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이 폭력의 시발점, 그러니까 빌미를 누가 제공했는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범행을 유발했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아이가 먼저 괴롭혔고 참다 못해서 그 학생이 네,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거든요.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그렇죠. 경우에는 피해 학생 부모가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아이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미안했다라고 하면서 전격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분쟁이 또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예. 또 반대로 내 아이가 명백한 피해자가 맞는데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상대방 그 학부형 측에서 내 아이만 가해자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맞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인 피해로 그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다 보니까 서로 욕설이나 폭력이 수반이 되면
쌍방학폭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무상으로는 쌍방학폭이 더 많아요. 예. 쌍방학폭 사안이 맞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측도 처음에는 뭐 학교장 자체 재량 해결에 따라서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 보지만 그게 안 되면 결국 절차는 부득이하게 민형사상 절차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네. 여기서 주의할 거는 가해자로 지목된 쪽이 피해 학생도 가해를 했다라고 주장을 할 때 있어서 상대방 아이가 먼저 놀려서 아니면 상대방 아이가 누가 봐도 예민한 아이라서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탓하는 것과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냥 상대방을 비난하고 탓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실체가 있는 실제 쌍방 학폭인 사건인지는 법률 전문가나 학폭위원들이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해자 부모 측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실 때에는 조바심에 자칫 피해 학생을 좀 비난하게 되지 않도록 좀 매우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초기에 죽이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면 좋을 텐데 또 어른들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네. 경우도 적진 않을 것 같아서 자 끝으로 이 학교 폭력 소송을 결심한 부모나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네. 우선 학교 폭력 관련한 소송은 뭐 완벽한 대안이라든지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주진 못합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에 관련된 당사자인 학생들이나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판사님들도 이 사건이 뭐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또는 뭐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현재 학폭 절차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학폭 신고가 이루어지면 예. 조기에 학폭 그 학교장 자체 재량 해결에 따른 해결을 제외하고는 민형사상 절차와 또 학폭 조치를 다투는 행정 절차로 쭉 진행이 되도록 소송이 좀 예정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이게 중간에 선생님이 예전처럼 좀 권위를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을 좀 시도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네,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만약에 정말 일방적인 피해를 당한 게 맞고 입증이 가능하다. 그런데 상대방이 피해 회복이나 제대로 된 사과가 없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정확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예. 피해 회복과 사과를 받고 또 그렇게 하는 게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왕 소송을 진지하게 결심을 하실 만한 상황이면 제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다만 이제 합의라든지 대체적인 분쟁 해결 절차는 각 절차의 여러 단계마다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로서도 중간에 원만한 합의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마음을 좀 열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지금까지 윤인섭 변호사와 함께 학교 폭력 소송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